네, 오늘 저희 사진만 봐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또 유익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입학설명회를 저희 기도로 먼저 열고 싶습니다. 이 시간 김기서 이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글로벌 미더스 기도학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오늘 2017년도 실습을 위한 입학 설명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가치로 양육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더 옳고 더 바른 것을 찾아볼 수 있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역시 더 힘들고 암울한 세상이 될 것 같아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각기 좋을 대로 생각하며 거침없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순전한 신앙과 순수하고 아름다운 꿈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거친 도전을 이겨내며 오히려 병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니 이제 곧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실력 있는 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이를 이루기 위한 학교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누리시사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좋은 부모, 좋은 교사, 좋은 학교가 될 것을 함께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에 사명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GSS에 굉장히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죠, 포럼대우입니다. 네, 저희 포럼대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열정만으로는 월드와이드 월시팀보다 뒤지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스피리추얼리티와 실력을 함께 분리한 그런 멋진 찬양팀입니다. 우리 포럼대우가 오늘 테스트원이라는 찬양을 소통할 텐데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몇 명 느껴지시나요? 잘 안 느껴지셨나요? 네. 정말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생각이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교육철학의 비전, 5대 핵심 가치 및 FOC 초등평가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GSS는 지금 생긴 지 이제 8년, 만 8년 넘었고요. 이제 9년째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다음 세대들, 걔네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고 또 사회와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강성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 초등과 비전 보면 우리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본받는 제자. 저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됨을 섬기고 사랑하고 본받는 제자가 되기 원하고 또 사회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숨기는 일꾼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5가지 역량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5가지 역량들을 골고루 맞추어서 준비된 그런 섬기는 일꾼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가져가고 있어요. 저희 학교 교육의 목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구비시키는 그러한 저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5대 핵심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21세기에 필요한 핵심 가치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저희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영성이고 통합적 전문성이고 설계는 리더십이고 국제 능력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주도력입니다. 하나씩 잠깐 좀 살펴볼 텐데요.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비전, 목적을 발견하는 것, 각자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런 커리큘럼들이 영성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통합적 전문성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학과목 여러 가지 체험들, 경험들 그것을 추구할 텐데 그 전문성을 자기 혼자만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통합해서 더 멋진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의 리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전문성, 다른 사람과 함께 더 멋진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해서 불림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섬기는 리더십, 사랑으로 헌신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는 그러한 섬기는 리더십, 그것을 우리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겸손과 사랑의 섬김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키우기 바랍니다. 국제능력인데요. 국제능력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것이 글로벌화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내 안에 우리 사회에 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한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어떤 마음들에도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국제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국제 능력 지금 영어를 많이 초점을 두고 있지만 영어를 배우는 것도 국제화 시대 속에서 공감하고 또 소통하고 영어를 꼭 원어민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 국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주도력인데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한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력. 공부하는 것도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과 어디든지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그 필요성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자기주도력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주도력이라는 어떤 그런 능력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학습 과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라든가 모든 어떤 그 학교 프로그램 속에서 녹아져서 이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핵심 역량들, 이것들을 잘 갖췄을 때 21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그러한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에는 다섯 가지 핵심 역량도 있지만은 좀 특이한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FOC라는 겁니다. FOC, Focus on the Calling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FOC는 저희 GSS 초대 교장 선생님, 정승기 목사님께서 약 5년 정도 저희 학교를 섬기셨는데 그분께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시고 또 개발하시고 또 커리큘럼화 시킨 하나의 교육 과정입니다. FOC는 단순히 교육 과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고 또 교육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FOC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소명적 역할을 기초로 인생의 목표와 진로를 설계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완수함으로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서 결국 역사적 발전에 기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명히 비전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OC의 과정을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참된 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참된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꿈, 진정한 의미로서의 그 참된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어떻게 설계를 해놨는지,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먼저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배우고 나면 그때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양새와 쓰임새 탐구인데 그 모양새 쓰임새 탐구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준비시켜줬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취향이 있고 자기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요. 더 나아가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세상에는 어떠한 직업군이 있고 어떠한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직업 탐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체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과 나를 알고 또 세상을 알아서 이것이 하나에 연결돼서 자기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적 목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의사가 되어서 수학과 의사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라는 큰 그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자기 진로의 소명적 그림이 되겠죠. 목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로드맵을 가야 할지 심지어 어떤 무엇을 전공을 하고 어떤 대학을 가고 그 로드맵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떠한 체험을 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뭐 독서까지도 봉사까지도 모두 이런 것들이 하나 연결되어서 자기 진로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FC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였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학년별로 좀 나눠지는데 저희들은 FC를 초등 4학년부터 시작합니다. 초등 4, 5, 6 하나로 묶어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그 부분들을 공부하고 또 자기 포트폴리오도 쌓아가면서 준비하게 되겠고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중학교 1, 2, 3, 7, 8, 9 학년 때 다시 한번 FOC 개념과 그 과정들을 탐구하고 탐색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심화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이제 되게 되면은 진로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정말 자기의 그 모양새 또 자기의 진로 목표 이것을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역시 더욱더 심화된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욱더 구체화시키는 그래서 정말 구체화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한 하나님의 주도와 인간의 협력 FOC는 말이죠. 분명히 커리큘럼이 있고 콘텐츠가 있고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누구나 다 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도해 나가셔야 돼요. 그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꿈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필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끌어 가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병행하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살아있어야 돼요.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지식을 채워넣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같이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목표와 동기와 이러한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초등 과정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초등 과정 크게 보면은 품성과 신앙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 예.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다양한 학습과 체험들이 이루어지겠죠. 그 안에서 그 체험과 학습이 즐거움으로 다가가야 되겠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저희들의 핵심 과정은 이런 신앙 훈련,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훈련, 또 이런 자기 품성 훈련, 학습과 이런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초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과목, 성경 품성 학교, 국어 독서, 과학, 수학, 사회, 영어, FOC, 말씀드렸죠. 체육, 미술, 음악
그런 과목들이 저희 초등과정에서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잠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성경과 품성, 성경 품성, 영성 이런 부분에서는 매 월요일마다 함께 체크를 드리고요. 나머지 화, 수, 목, 금 같은 경우는 각 반에서 성경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시간을 진행을 하고, 그 시간에는 학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는데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간단한 성경 읽기, 암송, 성경 탐험을 통해서 성경적인 어떤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우는 과정이 있고요. 전체 줄거리를 배우는 과정이 있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이런 성경 과정을 배우면서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성경 지식도 쌓고 이런 과정을 함께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린이 제자훈련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기도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선교, 전도 이런 것이 이제 주제별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제자교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더 추가돼서 얼마 전에 올해부터 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창조과학에 대한 어떤 책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어린이에 적합한 수준에서 창조과학이 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왜 사실인지 과학적으로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그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서로 디펜드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배워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품성 부분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품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하나의 주제를 정하죠. 순종이면 순종, 경청이면 경청, 신중함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첫 시간에 나누고 또 나머지 시간에 반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가정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디자인해서 그 품성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 품성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품성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지속되는 어떤 가치관들이 필요할 것이고,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품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초등교과정 잠깐 소개하면 국어, 독서 부분 1학년 같은 경우는 국어 3시간, 독서 2시간 따로 이렇게 추가되지만 다른 학년은 이제 국어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사용합니다. 이제 국어, 수학, 과학, 사회는 지금 국정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주 3시간, 수학 같은 4시간, 과학은 3시간, 사회는 안마다 조금씩 다른데 1시간에서 2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레벨별 수업으로 주 10시간을 하루에 2시간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국가학원이 있고, 또 이제 예체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체능에서는 우리가 체육 수업, 또 미술, 또 음악, 자기주학습, 도시 수업, 그렇게 진행됩니다. 체육, 미술, 또 음악, 이런 부분은 다른 선생님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선생님이 따라오셔서, 체육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 선생님이 굉장히 아이들을 좀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알고 있고, 짧은 시간에 아주 알차게 체력이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아주 알차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미술 같은 경우는 2시간 묶어서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이 됩니다. 역시 전문 미술 선생님이 오셔서 미술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너무나도 즐기는 그런 시간, 체육, 미술 그런 시간이고, 음악 같은 경우는 저희는 1인 1악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들어올 때 악기를 하나 선정을 하죠.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그리고 이제 그 합창 이렇게 6가지 쪽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반이 레벨별로 나누어져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이 다루 오셔서 수업하고 있고, 다른 뭐 첼로나 플룻, 트럼펫, 이런 클라리넷 이런 분들은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한 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따로따로 모이고요. 70분씩 수업을 하고 있고, 이 악기 수업에서 악기를 잘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오케스트라 반이 또 있어서 거기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기량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예비반이라고 불러서 이제 계속 연습을 하게 되죠. 자기주도 학습, 저희들이 약 핵심 역량이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또 있어서 자기 숙제를 할 수 있고, 선생님과 또 따로 1대1로 만나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되겠고, 그런 시간들이 진행이 되고, FOC 공무원처 1년 공무원 통해서 4학년부터 FOC가 들어가고, 나머지 1에서 3학년 같은 경우는 FOC는 안 하지만은 이제 다른 공동체 훈련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교육과정을 좀 지나갔는데요. 영어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영어 설명은 저희 학교에서 지금 6학년 담임 선생님이시고 레벨 5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송선은 선생님이 나오셔서 영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등 영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 GLCS 영어 교육의 목표입니다. 초, 중, 고 해당되는 것이고요.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했었는데, 첫째는 즐겁게, 두 번째는 4가지 영역 모두 실력을 향상하는 것, 셋째는 문화 이해 및 교육 확대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초등 영어 교육 과정 방향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정규 교육 과정은 크게 5가지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업을 영어 진행하는 것이고요. 레벨별로 진행률은 다음 표에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English Day and English Week입니다. English Day, 플리마켓 이런 날을 정해서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English MVP는 모든 레벨에서 매달 1명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상을 줘서 상을 줍니다. 셋째는 영어 캠프 및 영어 연극인데요. 영어 캠프는 1년에 겨울 방학에 아이들이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요. 2년에 한 번씩 비전 트립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영어 연극은 1년에 2번의 발표회가 있는데 그중 한 번은 영어 연극을 꼭 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영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1년에 이제 2학기 11월 내년 학기 말에 이제 해마다 아이들이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째는 토설평가인데 이것 또한 학기 말로 이루어지며 국민 영어 시험으로 저희들이 영어 실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준비된 프로그램은 IFN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입니다. IFN 프로그램은 International Friendship Running으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어의 흥미와 학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가까운 예로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뉴욕 비전 트립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하고 계속적으로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미팅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독서 프로그램은 각 레벨에서 매주 한 권의 영어 책을 읽고 쓰고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고, ESL 프로그램은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주로 방과 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영어 교육 과정을 보면 초등에서 중고등 이렇게 올라가고, 초등에서는 레벨별 정규 수업이 있고 중고등에서 학년별 정규 수업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이 보이네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전화 영어, 호텔 이렇게 많이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추천드리고, ESL 프로그램이 보충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일정 연세 또는 유학 등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사, 영어 지도 경험이 있는 자로서 영어 수업이 가능한
분사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학생 수준에 맞는 레벨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체계적인 단계 학습으로 Let's Put Street, Reading Street, Writing Street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레벨별로 학습 목표와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First Key를 함양하는 거 목표,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거고요. 레츠고 시리즈를 통해서 레벨 1부터 6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리딩 시리즈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읽기 실력을 함양하고 라이팅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학교의 영어 읽기 수준으로 비교하면 레벨 3은 2학년 수준, 레벨 4는 3학년, 레벨 5는 4학년, 레벨 6은 5학년 수준의 목표를 두고 있고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영어 사용 기율을 보면 레벨 1은 30%, 레벨 2는 50%, 레벨 3은 80%, 4, 5, 6은 10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초등 영어 교육이었습니다. So that people could play this role and cooperate and coexist. Not education people involved. There's no more than always religious, which is itself. Characters in one thing and eliminate everything else. We should keep the statement in your mind. Simple, but strong. In short, it's answer.
과정 선택해 주신 교정선 교수님과 송수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퓨처 반에 대해 소개할 텐데요. 저 스피치 컨테스트에서 애들이 직접 퍼포먼스 걸 제가 봤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하이스쿨 수준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유니버시티 레벨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아이들이 직접 스크립트 쓰고 퍼포먼스 연습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 정말 너무 감동받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손에 들려 사용된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상현 선생님 나오셔서 중고등 교과 과정 선생 그리고 GS 진로 지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나상일이라고 합니다. 초등 과정에 이어서 중고등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 5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동일한 가치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네, 저희는 이 기차를 보시면은 저희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에 이어서 지금 진로의 탐색과 진학의 준비를 해가는 그런 단계에 이제 와 있는 아이들인데요. 특히 이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건강한 정체성의 확립, 이 시기 가운데 그거를 바탕으로 비전이 구체화되어지고 공부에 대한 감성, 공부에 대한 근육을 키워가고 그리고 이제 실력을 키워가는 그 모든 것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인문 교육에 큰 초점을 둬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크게는 두 기둥, 사고력과 그리고 언어의 기능에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과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잘 길러주기 위해서 성품 훈련을 바탕으로 그것을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어떤 사회적 동시적인 지식과 그리고 역사적 통시적인 지식을 잘 어떻게 소화해서 그것들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관 있는 능력인데 이것이 인문학을 통해서 그 독서 훈련과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토론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이 인문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온라인 수업이 있고 그것은 컴퓨터 온라인에서 컴퓨터 온라인에서 그 교과 과정을 이렇게 수료하면서 학습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은 잘 아시는 강의실이나 토론 이런 수업으로 진행되어지는 오프라인 수업이 있고 그리고 교과가 아닌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또 아이들의 많은 그런 성품의 변화와 훈련이 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합니다. 첫 번째로는 또 아까 기차에서 보셨듯이 초등에서부터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16년을 기준으로 교육 과정을 생각하며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도 아이들이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16년을 교육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미국의 이제 다양한 그런 기독교 대학 갈 수 있는 준비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영어 교육에 굉장히 큰 포커스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국내에서 다양하게 또 많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잘 정착이 되어 있는 종합대학이나 기독교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들이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가 통합적 영어 교육을 얘기할 때 그 교육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영어를 습득하는
교육하는 데 있어서 크게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읽기, reading, 그리고 쓰기, writing, listening, 듣기, 그리고 말하기, speak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representing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균형 있게 학습하고 온라인의 수업의 내용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수업하는 내용들을 잘 충분히 학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영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영어로 된 컨텐츠를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저희들이 이 아이들이 좀 힘들게나마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할 때 그것들을 현지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어휘력과 독해와 특히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줍니다. 또 보충 수업, ESL과 스피치 풀업,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에세이라든지 토플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보충 수업으로도 방과 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은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 제가 살짝 당황했는데요. 온라인 수업은 저희 온라인 수업을 특히 저희 학교가 고집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지금 이제 기독 교육이 자라온 그런 역사를 바라보시면 한국에서 기독 교육이 시작된 것과 미국에서 기독 교육이 생긴 그 역사, 그 기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미 갖고 있는 그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콘텐츠들에 있어서 저희가 큰 차이를 보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가장 굉장히 큰 장점은 처음에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모두 제각각 다를 텐데, 그게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추어서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저희들이 아까 저희 학교의 가치 중 하나로 말씀을 드렸던 자기 주도력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자신들이 학습할 계획들을 온라인 거기에서 제목을 보고, 그리고 자기 플래너에 자기의 스케줄을 이건 한 달에 할 것, 그리고 한 주 동안에 끝낼 것, 그리고 오늘 할 것들을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끝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9학년이 지나가서는 실제로 아이들이 작성한 에세이라든지 이런 모든 공부한 콘텐츠를 미국의 현지에 있는 교사들이 이거를 채점함으로써 실제로 현지와의 그런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아이들이 받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교에서는 온라인이 아닌 그런 모든 과목들,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하는데, 중등에서는 성경, FC, 국어, 수학, 영어, 음악, 체육, 그리고 한국사를 하게 되고요. 고등학교는 성경, FC, 국어, 음악, 체육, 영어, 그리고 토플 과목을 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수업의 비율이 56%와 44%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중등 교육과정까지는 저희가 국어와 수학 과목을 저희가 검정 교과서를 통해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외부에서 오시기도 하고, 이 수학이나 국어 과목을 계속 배워가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학을 준비하는 교육처럼 좀 영어에 큰 초점이 주어져 있는 그런 교육처럼 보이지만, 한 초등학교 때를 졸업하는 시기까지는 아이들이 아직
유학을 가야 할지,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그거를 검정 교과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국정 과정을 준비함으로써 계속해서 들어가시면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국어와 수학, 필수적인 그런 과목들은 계속해서 한국 국정 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비교과 프로그램은 이 학교의 시간 이외에 그런 교과 과목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 시간에서 정말 아이들의 그냥 학교의 그런 국정 과정뿐만 아니라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의 품성과 신앙과 아이들의 생각이 자라나는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체험 학습들을 통해서,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클럽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재능과 자신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 도움이나 멘토 멘티를 통해서 자기가 배우는 그 학습을 이미 공부를 마친 후가 아니어도 자기가 배워가는 과정에서 남을 섬기고 동생들, 후배들을 세워감으로써 자신 또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건강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교육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와 개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9학년 이제 중고등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 탐색과 진학 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9학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아이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로 진학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까 FC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과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FC 수업을 통해서 기독교 생관을 배워가게 되는데, FC에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양새, 자기 발견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검사와 영적인 임상, 가족의 관찰, 주관적인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분야, 흥미 이런 것들, 경험적인 그런 성과를 통해서 자신의 모양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들이 알아가려는데 큰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한 학생의 그런 이번 작년에 했었던 거를 예로 가져왔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적성 검사나 흥미, 취미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객관적인 자신들의 그런 재능이나 자기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 질문들을 해봄으로써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해가게 됩니다. 쓰임새는 그렇다면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어떤 시간과 공간과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 내가 하고 싶은 이 열정, 이 부담감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아갈 텐데, 내가 살아갈 영역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교회적, 가정적,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직업의 분야, 어떤 방식, 이 직업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분야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건데, 만약 스포츠 에이전트가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 뛰어난 이미 어떠한 경험을 갖고 계신 크리스찬 리더들을 저희들이 멘토로, 롤모델로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진로로 이렇게 자신의 진을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한 영역과 대상을 위해 나의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장 높은 확신으로 내게 주어진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런 소명적인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자신이 한번 그려봅니다. 자신이 이거를 하게 된다면 내가 10대 동안에 하게 될 일들, 내가
20대 대학 등 동안에 준비할 것들 30대에서 30대, 40대, 60대가 됐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어떤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어떠한 공부를 통해서, 어떤 리서치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내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며 해할 수 있도록 인생 로드맵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이 끝나고 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번 학기에는 아이들은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동아리 활동과 그런 체험학습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이 진로와 맞춰져 있는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아이들이 디자인하고 이것들을 진행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어권의 경기도대학 전공이 적합한 영어권이 될 수도 있고 또 국내도 그런 필드가 있다면 그걸 맞춰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는 저희는 선생님 하셔서 행정의 공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인관 강사입니다. 저는 비용 및 장학제도와 입학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되게 최대한 간략하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 및 장학제도입니다. 저희 학교는 분기별로 지금 수업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료 전에 초등과 중고등 모두 기부금과 입학금이 있는데요. 초등은 200만원, 기부금 200만원, 입학금이 30만원입니다. 이것들은 처음에 입학할 때 한 번만 내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매 분기마다 수업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보시는 표에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월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57만 5천원의 수업료와 함께 실비는 교통비와 특활비 그리고 식사비 이렇게 해서 19만원 정도 해서 매월마다 내는 비용은 월별 수업료와 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분기 3개월치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인데요.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고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월별로 낼 수 있도록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월별로 내실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지만 월별 수업료를 매월 5,000원씩, 월 분납 수수료를 매월 5,0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미술 재료비가 한 학기에 3만원, 그리고 필드 트립이 한 학기에 3회에서 2회 정도 있는데 매 회마다 25,000원씩 납부를 합니다. 다음은 중고등 과정인데요. 중고등 과정에서는 기부금이 30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부과하고 월별 수업료는 7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 같은 경우는 초등과는 다르게 화요일과 목요일에 2시간씩 연간 수업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비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GLCS 6학년에서 중2로 올라갈 경우에는 기부금 차익인 100만원만 추가적으로 납부하시고 올라가는 걸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그 분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회복 정책을 하나 만든 것이 그 12월 중에 기부금을 완납해 주실 경우에는 입학금 30만원을 면제해드리도록 하는 정책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저희 GLCS를 좀 선택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기납과 월납 모든 비용은 똑같은데요. 추가될 때 월납 수수료가 5,000원이 더 부과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과 방학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학기 중에는 기타 모든 실비들이 추가되지만 방학 중에는 실비가 아닌 수업료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다음 장학제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장학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형제 장학금은 둘째 자녀가 셋째, 넷째 자녀가 있을 경우에 수업료에 한해서 장학 혜택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나왔던 기부금 같은 경우는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 셋째 자녀, 넷째 자녀는 기부금을 아예 감면해드리고요. 그리고 수업료 부분에 있어서는 둘째는 40%, 셋째, 넷째는 60%씩
수업료에 한해서 장학 혜택을 드립니다. 복지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시게 되거나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학교에서 심사 후에 장학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능기부 장학금은 학교가 필요한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선택해 주셨을 때 그만큼 장학 혜택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만드는데 그것들을 디자인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신다거나 이랬을 때 그만큼 좀 장학 혜택을 드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사역자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자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 정도의 비율로 장학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전차입니다. 보이는 서류들을 이렇게 많으시죠. 많은 것 같으면서도 하나하나 잘 보면 들어올 때 받아온 것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전에 다니던 학교의 생활기록부 등등을 좀 챙겨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프로세스는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입학 설명회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원서 접수가 있으니까 원서 접수를 받은 후에 원서 접수 받은 학생들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 면접을 할 텐데요.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면접이 아니라 그 학생이 어떠한 면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학교에서도 그 학생을 파악할 만큼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각각 개인별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면접 후에 합격자 발표하고 등록을 해주시는데 등록은 12월 안에 그 등록 기간 안에 기부금을 해주시면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나중에 녹지 때 모의서를 그리면서 2월 말에 3, 4, 5월 수업료는 그때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등록료는 기부금만 납부해 주시면 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OT와 PTM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하는 식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은 자리 유지해 주시고요. 피터 드러커가 한 사회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제 GSS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피터 드러커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했던 졸업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가운데 A와 B, 그룹이 A와 B가 나왔는데 A에 대해서는 10% 정도 되고 나머지 87%는 B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A 그룹은 장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웠고 그걸 기록했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고 나머지 87%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0년 뒤에는 그 A에 속한 그룹은 B에 속한 그룹보다 여금을 적게는 10%에서 10배에서 15배를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GSS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 바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반별 주기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해당학년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이영환 선생님이시고요. 이현영 선생님이시고요.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여기 계시고요. 중학교 3학년 선생님. 네. 이명희 선생님이시고요. 자, 중학교 2학년 선생님. 네. 지주현 선생님이십니다. 자, 궁금한 점입니다. 지금 자기 학년 해당 학년으로 입성하셔서 좀 궁금한 점 물어보시고 의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